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 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고속도로에서 고등학생 밴드부 학생들을 태운 대형 버스가 전복돼 교사 2명이 사망하고 학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사를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에는 완전 자율형 보안 로봇인 K5가 매일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순차례 투입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 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과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지검이 오늘 메넨데스 의원과 부인 내닌 메넨데스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현금과 금괴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 옷장 등에서 55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부부가 현금과 금괴 외에도 고급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고 주택대출금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뇌물 제공 혐의로 뉴저지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 등 3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뉴저지 사업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뉴저지 연방검찰청장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인사권자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필립 셀린저 변호사를 추천했고 실제로 셀린저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셀린저 검찰청장은 메넨데스 의원의 희망대로 뉴저지 사업가에 대한 수사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이집트 정부의 계약을 돕기 위해 이집트 정부에 미국 정부의 외교 정보를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이 공개된 뒤 메넨데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역구 사무소의 정당한 일상 업무에 대해 검찰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번 고속도로에서 고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을 태운 대형 버스가 전복됐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교사 2명이 사망하고 학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어제 오후 1시 20분경 뉴욕시에서 북서쪽으로 45마일가량 떨어진 오렌지 카운티의 웨이안다 지역 84번 고속도로 15번 출구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해 중앙 분리 구간에 전복됐습니다. 사고 버스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파밍데일 고등학교 밴드부 학생들을 태우고 펜실베니아주의 한 뮤직 캠프 행사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밴드부 담당 교사와 70대 은퇴 교사 등 성인 2명이 사망하고 학생 42명이 크게 다쳤으며 그중 5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메디컬 센터와 가넷 헬스 메디컬 센터를 포함한 6개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 조사 결과 사고는 앞 타이어 결함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뉴욕주 경찰과 응급구조대원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 작업 및 사고 수습에 나섰고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반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사는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에게 더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IRS의 데니얼 펄 커미셔너는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사를 상당히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은 IRS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감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고소득자의 단속이 줄어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회계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는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 비율이 1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19년에는 2%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IRS는 또 납세자들이 당초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IRS는 최근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3,500명 상당의 고소득자 및 기업 세무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기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부재자 투표가 아닌 조기투표의 경우에도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우편투표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 유권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편 투표를 하려면 투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요구도 없어졌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안으로 투표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며 주정부와 호컬 주지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뉴욕 주민들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여러 패키지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패키지 법안에는 봉투에 테이프 조각 등이 붙어 있어도 투표용지에 문제가 없다면 무효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과 조기 투표 기간 동안 투표소 변경을 제대로 공지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개인에게 투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게 하며 투표소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주택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겠다는 일명 주택 더 짓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동네의 집 더 짓기 정책은 주차장 규제를 폐지하고 서민주택 혜택을 확대해 공유주거를 더욱 활성화하고 빈 오피스와 캠퍼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시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됩니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이외 공유주거도 더 많이 허용해서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뒷마당의 별채나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봄에는 여론 수렴을 시작해서 가을에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치면 계획이 확정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또 오늘 타임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안 로봇 K5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안 로봇은 앞으로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을 순찰하면서 도시범죄 예방을 담당합니다. 높이 5피트의 완전 자율형 보안 로봇인 K5는 앞으로 2달 동안 매일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전철역을 순찰합니다. 로봇은 처음 2주 동안은 역 구조를 익히고 시설을 파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역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며 당분간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동행합니다. NYPD는 K5에는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지만 오디오를 녹음하거나 안면 인식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또 수집된 모든 영상은 NYPD 보안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5에는 지하철 승객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질문을 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버튼이 설치돼 있어 언제든지 경찰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봇 경찰 K5는 앞으로 2달 동안 평가를 거쳐 지속적인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측은 확산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로봇과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이 뉴욕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거래량이 4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8월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10만 채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또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15.3% 감소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았고 8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8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40만 7,100달러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9%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격이 올랐고 중간 가격은 석 달 연속 40만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8월 말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재고는 110만 채로 전월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의 수는 약 13만 2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 약 17만 4천 명보다 24%가량 줄어든 겁니다. 또 2014년에는 25만 명에 달했던 걸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서류 미비자 수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습니다. 한인 서류 미비자 비율은 2019년 2%에서 2021년에는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인은 전체 출신국 가운데 12번째로 많았습니다. 1위는 520만 3천 명이나 되는 멕시코로 전체 서류 미비자의 46%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과테말라로 78만 명, 3위는 엘살바도르로 75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인 불체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이민자 수도 상당폭 줄어들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 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2년 전에 비하면 37%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커네티컷주 남동부에 위치한 카지노 호텔 모이건선이 6년 연속 최고의 카지노 호텔로 선정됐습니다. 모히건선은 2013년 해당 어워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최고의 카지노 호텔 부문에서 최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모히건선의 리워드 프로그램인 모멘텀도 최고의 플레이어 클럽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USA Today 10 Best Leaders Choice Award는 USA Today 편집자와 10best.com 편집자, 관련 전문 기고자 및 기자 등을 포함하는 전문가 패널에 의해 선정됩니다. 투표는 월 평균 방문자가 500만 명에 이르는 10best.com에서 올 여름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이건선의 회장 겸 총책임자인 제프 해밀턴은 모이건선은 세계적 수준의 편의시설과 수준 높은 고객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권위 있는 상을 6년 연속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커네티컷주 남동부에 위치한 모이건선은 2개의 카지노와 1,600개의 디럭스 객실, 골프 코스 등을 갖춘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어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불법 이주민 최소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천막촌을 설치하기 위해 사설업체와 2,9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서와 보호소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을 천막촌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카고시의 예산 적자 규모는 5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2억 달러는 이주민 지원 예산과 결부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시카고 땅을 밟은 이민자 수는 14,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천막촌 건설 계획이 실행되면 적자는 3억 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미 성인 인구의 비만율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율 35% 이상인 주가 전년도의 19개에서 22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의 통계를 비교하면 비만 인구에 해당되는 인종과 종족 간 차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흑인 성인의 비만율은 가장 높은 38%를 차지했고 원주민 성인이 33%, 히스패닉계 성인이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노리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적인 교통 혼잡세 요금 규모와 면제 대상 등은 오늘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교통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뉴욕시 외곽 지역 통근자와 택시 및 트럭 운전자들은 혼잡세 부과가 불공평하다며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소아암 퇴치를 위한 캠페인 현대 호폰 윌스의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1998년 첫 시작된 호폰 윌스는 기금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 3대 소아암 재단으로 꼽힙니다. 재단은 현대차 딜러가 자동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현대차가 기부금을 더하는 공동기금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현대차 딜러 8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25주년을 기념해 2,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호프온 윌스의 누적 기부금 규모는 현재 2억 2,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